사실 공수처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올 가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습니다. 검찰의 당시 수사, 사실은 인사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는 수사인지 아니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많이 부르짖었던 인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었는지 사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글쎄요. 우선 조 장관의 문제는 이제부터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행이 돼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더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진도가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제기됐던 것이 사실은 부인과 연결된 뭐 펀드 문제, 표창장 문제 다 가다가 물론 모르겠어요. 검찰이 우리 사실 아직은 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진도를 더 나갈 거다.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걸로 보기에는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에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방식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재수 전 시장에 그렇죠. 대한 감찰 그렇죠. 무마 의혹에 대해서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검찰의 최근의 태도는 전형적으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항, 반대, 방해의 의도가 사실상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해? 또는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공정해? 두 가지 갖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확성의 문제는 이미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의 문제에서 사법부의 이 태도에서 최근까지 드러난 것을 보듯이 그다지 정확해 보이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종 판결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검찰이 관심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심지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감찰 무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자기 내부의 검사들의 비리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했어요? 철저하게 사표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국민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털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과거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말 재판을 해서 조 전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더 가봐야 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저거는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차원으로 본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살아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느끼는 국민적 여론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시킨 말 그대로 참 잘 충정스럽게 따르는구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하셔서 수사했을 뿐인데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날 걸까? 윤 총장 좀 억울할 것 같고요.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셨는데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고 조국 전 장관의 남동생이 구속됐고 오촌 조카가 구속됐고요.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원문에 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고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언론용 보도자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축약을 했습니다. 유죄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적부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각이 됐다 해서 청와대에서 법원 뜻 존중한다는 것처럼 무죄 취지,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재판부는 이 권덕진 판사 같은 경우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불법성을 확실하게 재판 이 기각 사유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 수사 자체가 없는 걸 턴 것은 아니다. 어쨌든 검찰은 결과를 내고 있고 그 부분이 관련인들의 구속과 본인의 기각 사유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같은 경우는
별건 수사로 여길 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기능을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정권 실세들과 친하면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부산시 부시장까지 되는 일이야말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윤석열 총장이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을 정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싶었다면 수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보면 이 이야기 저희가 8월에 김남국 변호사님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이 모두 다 특수부 출신으로 교체됩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어요. 너무나 윤석열 친화적 인사 아니냐. 그 정도로 정부에서 윤 총장을 밀어줬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본인의 사단을 꾸리면서 오히려 검찰은 더 실리를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칼을 드러냈고 엄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수부 전부 다 폐지하고 전국에 3개만 남겨두라고 했죠. 이런 부분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겁니다. 진짜 똑똑하게 검찰개혁을 저항하고 싶었다면 타협을 했겠죠.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이 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에서 장관 한 명 낙마시키면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이다.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4+1이. 너무나 단편적인 시선으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를 들면 제도 위반했는데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내가 위법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행정법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자성어를 인용했잖아요. 지금 원천우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탈탈 털어? 그거는 결국 하늘이 나를 버린 거고 검찰이 나를 엄격하게 수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였죠. 그러다가 장관이 됐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을 왜 법무부 장관으로 시켰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청와대 감찰관을 둬야 되는 것조차도 민정수석으로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찰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친문 인사들이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감찰 무마냐 중단의 문제냐는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주장이죠. 그것은. 아니 어떻든 지금 뭐 이인걸 씨 주장이나 김태호 씨 주장은 이미 다 뜰채로 뜰 정도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사표 받아라 한 거는 감찰을 무마시킨 게 뭐 중단시킨 게 맞지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한 논란을 떠나가지고 문제는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정권의 도덕성의 핵심인 것처럼 이 정부의 권력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네. 그거를 가지고 사법적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걸 가지고 심지어는 여당을 떠나가지고 청와대에서조차도 제가 오늘 사실은 고민정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영장기각 사유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저는 읽어봤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장성호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못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인데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불구하고 많은 그 지금 이제 하셔가지고 주제가 거의 5분 확장이 가까이 됐잖아요. 그 부분 제가 약간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요. 좀 정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중재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유죄 입증을 해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인 겁니다. 그럼 과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였는가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압수수색 처음에 8월 27일 날 됐는데 고발장 한 11건에서 13건 들어왔는데 바로 전날 들어온 거 2, 3일 전에 3, 4일 3, 4건씩 들어온 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모든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필요한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고소고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변호인 의견서 써가지고 장황하게 써가지고 압수수색 필요하다라고 압수수색 해달라고 해줘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좋아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면 그럼 압수수색 결과물을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라도 수사를 했어야죠. 제대로 수사했나요? 처음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기소해놓고 사실이 본인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하는데 법원에서 공소장 불허한다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수부 수사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별건 수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법적인 이야기 다 떠나놓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였다라는 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여야지 80노모 수사하고 동생 수사하고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수사하고 아내 수사하고 아들, 딸 사건 수사하고 이걸 과연 정당하고 온당한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저희가 보자는 겁니다. 유무죄 되는 거 유죄 될 수도 있고 무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유무죄는 모르지만 이걸 과연 정말 이게 과연 우리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닌지 함께 고민하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이야기 나온지 아십니까?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부분 다 정경심 교수가 다 주도하고 그 백그라운드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지금 나옵니까? 여름에 나왔던 거 장학금, 딸 장학금, 조민이 받은 장학금 다 뇌물죄라고 하면서 했는데 뇌물죄로 지금 기소했나요? 검찰에서 만약 여러 가지 영장을 직접 진짜 청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하고 질이 나쁜 범죄, 뇌물죄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텐데 가을에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사 결과 나오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4개월, 5개월 지나가지고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 8개월 전에 고소 고발 들어갔던 건데 그대로 묵혀 있다가 갑자기 꺼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검찰권의 제대로 된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검찰이 저와 저의 여동생과 제 가족을 아무리 털어도요. 저는 뭐 하나 안 나올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최측근 실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까지 불리는 조국 전 장관 털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나 남동생이나 또는 오촌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 자체를 유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배경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위세나 권력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저는 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처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압수수색이 고발인 조사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정권 최측근의 실세의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 압수수색 이전에 어떤 수사 인지가 됐을 경우에 청와대에 알려졌을 경우에 엄청난 정무적 압박과 증거 인멸의 우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법원도 필요성을 인지하니까 발부하는 거지 검찰이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법원이 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고 실제로 이후 과정에서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이 펀드 매니저와 함께 동양대 가서 PC 반출하고 여러 증거 인멸 시도들을 한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전방위적으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어떤 정도의 증거 인멸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피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검찰의 기술적인 수사를 칭찬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라고 동의하기가 하는 힘든 것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내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 깨끗하니까 아무나 수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되어서 행사되는 게 맞다라고 그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논점이 조금 여러 군데로 흩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기하신 논점을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조국이 유죄냐 무죄냐 지금 우리가 그걸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예. 토론으로 결정나지 않아요. 재판해봐야 돼요. 지금 아까 제기한 논점의 핵심은 검찰의 최근의 수사가 특히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진짜 선이고 순수했느냐
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다지 선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 전 장관의 수사에 관련된 거를 다 변론으로 해놓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검찰이 법무부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외부에서 낸 거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견 계속 국회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의도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일관되게 사실은 별로 해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다시 다른 의견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조 전 장관을 흔들면서 이걸 흔들어 보려는 방식으로 검찰 정치를 해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 국민들도 있고 아닌 물론 그렇게 국민들도 보는 있는 국민들도 거죠. 계시는데 있는 거죠. 지금 처음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처음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도 되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을 했고 후보자로 그래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쭉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냐?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가 보니까는 무슨 장학금을 갖다가 낙제를 했는데도 받았대더라. 어디가 보니까 가족들 웅동학원 비리가 있다더라. 어디가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펀드 전혀 모른다는데 뭐 계속 주식 거래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그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틀린 것도 엄청나게 아니요. 많았죠. 틀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었죠.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왜 항상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원인의 시작은 조국 본인이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사람들이- 조국이 유죄냐 무죄냐가 논점이 아니라고 유죄나 했잖아요. 무죄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문제를 행해왔는데 많은 언론으로부터 실질적인 비리가 제기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이 왔어요.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기소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그거를 계속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처음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뭐 표창장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했나요? 검찰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다른 수사는 어땠나요? 아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죄가 된다라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펀드 매니저 몇 시간 수사한지 아세요? 130시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지검의 지검장 제가 아시는 분, 그 지검장급의 검사한테 130시간 수사했다니까 참고인 수사 그렇게 수사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고인 수사를 130시간 수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의원님 아무 죄가 없는데 제가 어느 날 내일 갑자기 가가지고 의원님 고발장 하나 써가지고 야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의원님한테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가족, 자식, 부모 다 그 수사하는 거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거는 진짜 뭐 막 토론하는 것을 막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정치 수사냐 이런 걸 토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아니요.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도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을 지키지도 않은 수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그거는 생각을 우리 김 변호사님이 해보시라고요. 고발을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건 고발을 아니잖아요.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조국 씨 딸이 단국대에서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극한다고 알려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여론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국 본인은 다 금수저 될 필요 없다. 그냥 어렵게들 살아라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화기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기에서도 위법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걸 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과하게 수사를 해?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두 분은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쓴 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속하고 광범위한 부분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님과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건 일반적인 예에 비해서 좀 과도한 수사였다.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지난 가을 동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입장과 그 배경을 듣는 것으로 조금 전 장관의 얘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만 더 하고 싶은데요. 12초 특히 까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20대, 30대가 많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도 20대 남자의 이탈을 위기로 여겼고 그 부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터니까 먼지가 나온다. 왜 이렇게 터느냐 조국에게만. 그런데 지금 20대 특히 30대 청년들이 봤을 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과거와 남다르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터는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청년들이 문제로 보고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펀드 매니저를 수사 많이 한 건 이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펀드 매니저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자기가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펀드 매니저는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 굉장히 중요한 혐의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도 덧붙이면서 끝내겠습니다. 아, 또 이거 한 무슨 세 펀드 가지. 매니저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무슨 한 달 내내 130시간 조사하게 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금 20대와 30대 분노 이야기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감에 대한 어떤 분노가 검찰권을 이용을 해서 온 가족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 공정에 대한 문제 다 분노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단 조국 교수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과 관련된 나경원 의원은 뭡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예 본인의 아들과 관련되어서 그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관련되어서 교수가 다 그런 어떤 청탁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 똑같이 수사하지 않냐라는 문제 케이스가 제기를 할 다르죠. 수가 그 왜 부분에 케이스가 대해서 달라요? 검찰 수사가 완전 이미 똑같은 진행되고 이야기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논문을 더 일저자로 비리입니다. 올린 것과 나경원 훨씬 의원이 더 실험실을 큰 빌려서 하는 비리입니다. 것은 완전히 다르죠. 더 심각한 비리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문과도 그거는 차이가 지금 다르다는 게 20대의 나오지 마음이나 않습니까? 30대의 마음을 빌려서 자기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만 나경원 된 의원에 거고 대해서도 예, 두 저는 분은 공감을 잠시만요.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늘 그렇게 그렇게 다르다고 주장해왔어요. 봐요? 자, 두 분은 철저한 이제 수사가 필요해요. 앞서 그럼 드렸던 검찰이 12초 시간을 수사를 다 해야죠. 쓰였습니다. 하고 있고요. 뭘 하고 있어요? 김남국 지금 변호사님. 8장까지 고소고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참고인 조사도 했고 고발인 저를 조사도 봐주세요. 누가요? 그거 제가 고발인이에요, 나경원 의원. 제대로 시민단체 잘못 알고 조사 계신 받지 거예요. 않았습니까? 고발한 시민단체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이근우 PD께서 두 고발인만 분의 다 마이크를 받았어요. 약간 네, 내려주세요. 두 분의 마이크를 약간 내려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